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상품인 적격대출이 한도가 소진돼 올해 판매가 사실상 중단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B하나, 기업, 농협, 시티은행 등 적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대다수의 은행이 올해 대출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방침입니다. SC제일은행은 다음 주 초에 대출을 중단할 방침이고 이에 앞서 기업은행은 이달 1일, 시티은행은 지난달 1일에 적격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도 한도 초과로 지난달까지 올해 취급분을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단종 이후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 재고 물량에 대해 전액을 보상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발주한 협력사 보유 완제품 재고뿐 아니라 현재 생산 중인 반제품 상태의 재고와 생산을 위해 준비한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했고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7일 협력사에 통보했습니다. 구체적 보상 기준은 완제품 재고는 납품 단가 전액 보상, 생산 중인 반제품 상태의 재고는 진행 상황에 따른 공정 원가를 계산해 전액 보상, 원부자재는 협력사 구입 단가 전액 보상 등입니다.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미주노선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오는 28일 마감되는 한진해운 미주노선 인수 예비 입찰에 참여한 뒤 실사기간을 거쳐 본입찰 참여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미주노선은 한진해운이 매년 3조에서 4조 원의 매출을 올리던 핵심 노선이고 한진해운의 점유율은 7%로 세계 6위입니다. 법원은 28일까지 한진해운 미주노선에 대한 인수 의향서를 받은 뒤 제출한 기업에 대해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비 실사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주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화 논란으로 갤럭시 노트 7을 조기 단종키로 한 데다 현대차가 엔진 품질 논란에 파업으로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정보업체 YGFN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는 267개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총 36조 7,7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갤럭시 노트 7 조기 단종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한 달 전보다 8.2% 급감한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코스피가 3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다가 또 브렉시트 우려감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가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급과 실적, 매크로 변수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반등세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장, 그만큼 대응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런 가운데 내일부터 또 실적을 발표하는 은행주들이 오늘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업 쪽은 독일 바스프의 공장 폭발 소식에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현재 코스피는 0.2% 정도 오른 203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소폭 상승 출발한 이후에 오전장 잠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상승 전환해서 2035포인트 정도가 상단 제한되면서 보합권에서 진행 중입니다. 업종 중에서는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기대감에 은행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수는 0.25% 정도 상승하면서 2032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 수급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까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000억 원 넘게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35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제까지 3일 연속으로 매도하다가 나흘 만에 매수로 돌아선 건데요. 외국인에 비해서는 매수 물량이 그리 시원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1,5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은 어떤지 이어서 살펴볼까요?
화요일장 현재 코스닥은 0.18% 정도 하락한 65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드릴게요. 어제 하락 이후 오늘은 장중 잠깐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주요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반등도 보여주지 못한 채 다시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장중 고점이 662포인트 정도였고요. 오전장은 660선 지지력 테스트가 진행이 되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살짝 이탈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18%, 어제 종가 지수보다 1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65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볼까요? 수급은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 홀로 매수 나서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697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300억 원 가깝게, 외국인 쪽에서 39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장 양시장의 흐름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5인의 투자 전략이 이어집니다. 네, 매의 눈으로 시장을 살피는 증권가 5인 전문가의 전략을 들어보는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5인의 한 줄 투자 전략부터 화면 통해 공개합니다. 네,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호 차장님께서는 거래소는 잘 안 빠진다. 코스닥은 660선을 확인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께서는 코스닥에서 이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경계감을 이제 풀어야 할 때가 아니냐라고 전망을 하십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원조지점 박남일 부장님께서는 모멘텀이 강한 종목으로만 압축해서 종목별 선별이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전략을 간추려 주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님께서는 코스피 2030선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장이다라고 보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태회란 금융센터의 김근호 과장님께서는 코스피 2000선 지지 확인 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전략을 간추려 주셨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죠.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화학주에는 또 호재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셀트리온도 간만에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뭐 코스피보다도 좀 코스닥이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아무래도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사실은 뭐 대형주, 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초분이 좀 높은 몇 종목이 지수를 조금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리거나 하는 흐름이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을 좀 일으키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도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는 지수는 좀 좋아 보이는데 사실 그 내막을 훑어보면 건강하지 않은 상승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화학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건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케미칼 관련주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빠지지 않는 그 하반 경직을 좀 보여주면서 양음양 패턴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독일의 바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공장이 이제 폭발되면서 그 외에 이제 다른 그냥 국내에 있는 화학 업종들 반사이익 때문에 동반 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회성으로 좀 나타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뭐 은행주와 화학주, 뭐 트로이카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등성성 오르는 걸 보면 산발적으로 오르는 걸 보면 돈이 뭐 갈 데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선순환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개인들의 그 개별주를 좀 들고 계신 개인분들은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닥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인데 오늘 램시마에 대한 추가 소식과 함께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끌어내리지 않게 하는 그런 좀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데 그 반면에 뭐 같은 제약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뭐 한미약품으로 인해서 뭐 센티멘탈이 안 좋았던 부분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적으로 투자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해 비주식이 좀 6% 이상 급락이 나왔었죠.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얘기를 하던데 뭐 일단 위안화의 평가 절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외인 투자들의 투매가 일어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쪽 그 호주의 그 카지노 업체에서
이제 그 직원들이 여러 가지 좀 부정부패 때문에 소환 조치를 중국으로 당하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를 좀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워낙 또 거래량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A 주식보다는 B 주식이 상해 B 주식이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판매가 조금만 일어나도 급락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좀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뭐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를 좀 같이 보는 입장 때문에 국내 지수도 뭐 그렇게 재미있는 장은 아니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들의 포트폴리오가 그만큼 빛을 발하기는 어려운 흐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셀트리온이 램시아마가 본격 출하된다는 소식이 5%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한미약품모험 사태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센티멘탈이 회복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착시 효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한준 전략에는 이 코스닥 제약바이오 경계감을 풀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한미약품은 이제 한미약품이고, 그래도 이제 실적이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이제 나오면서 같이 분위기 때문에 빠진 종목, 그런 종목 안에서는 이제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원래, 가장 어두울 때,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 어두운 부분이 계속 어둡지만은 않거든요. 아무래도 코스닥 내에서 대학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 크고,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는 건 코스닥이 점진적으로 하락으로 끌어내린다는 모양새다 보니까, 펀드 운용사 층이나 자문사 층이나 이런 펀딩을 해서 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엑시트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펀드에도 다 하나씩은 들어가 있는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오히려 조금 하반 경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기관의 어떤 방어가, 외국인과 기관의 좀 방어가 좀 일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수급적인 부분은 나중에 차고 봐야 되겠지만, 업종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좀 끝물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요. 실적이 이제 3상, 2상 이런 거 관계없이 재료는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개별재료는 다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실적이 그렇게 분기별로 실적이 까이지 않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오는 그런 좀 종목 안에서는 경계감을 좀 풀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박스권 하단 밴드로 거의 내려온 상태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쪽에서 좀 올라와 줘야 코스닥도 좀 숨통이 트일 것이고, 계속적으로 팔아야 한다. 그럴 때 오히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주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물이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가운데 또 종목별로 선별화된 작업이 필요한 때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들에 좀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JW 홀딩스가 네. 최근에 좀 많이 가격 조정이 일어났는데요. 좀 과하게 좀 단기 고점 대비 좀 빠진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장주격 흐름을 좀 보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JW 시리즈, JW 홀딩스, JW 신약, JW 제약, 중요제약, 세 개 종목은 대장주는 그렇게 크게 쉽게 이렇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추세 자체가.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을 되돌린 거기 때문에 다시 지금쯤 가격이면 서서히 매수 전략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임상 3상, 2상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애로에 대한 기대감도 한미약품으로 인해서 일단 센티멘트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모든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니고요. 파이프라인도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과하게 좀 빠지는 좀 측면도 없잖아 있다. 이런 좀 과한 매도권, 이라서 오히려 좀 사야 될 때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한미약품 사태로 제약바이오주가 과하게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에 따른 조정은 충분히 나온 것 같다. 지금 접근해보자면 JW그룹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정리해보겠고요. 오늘 관심 종목이라고 하겠네요. 연우와 유니퀘스트, 자화전자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말씀 들어보면서 마감 전략도 간략하게 좀 추려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연우라는 좀 보겠습니다. 연우라는 종목은, 일단 화장품 용기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의 뭐 사드에 대한 이제 보복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한꺼풀 좀 꺾인 좀 상태에서 사실 뭐 다른 화장품 업종과는 좀 차별화되게 이 용기 업종은 그래도 그 매출처가 뭐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또 다변화시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 P와 Q가 동시에 좀 상승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ASP라고 해서 제품 단가도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부분은 그거 같습니다.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는 것만큼 실적에 대한 호재를 볼 수 있는 속도도 없죠. 일단 Q만 증가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P만 증가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시 상승은 분명히 공급에 대한 수요가 쫓아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 효과도 좀 하반기 또는 이제 연초 내년 연초 정도까지 설비 투자 효과도 기대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니까 설비를 투자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충당이 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의 로컬 업체 향으로 거래 비중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주문 물량이 1회분 주문 물량이 상당히 대량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쪽이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이쪽의 확대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니퀘스트 삼성전자의 악재도 악재인데 들어가는 부품주들은 뭐 선별적으로 괜찮은 종목이 상당히 있습니다. 유니캐스트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유니캐스트가 뭐 최근에 그 외국인 좀 수급도 좀 잡히고 있는 데다가 자회사에서 예전에 그 주문인식 모듈을 삼성전자 이제 공급함에 따라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던 이래로 그 추세를 아직 안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계속 아직 서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2007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 주식을 이제 드림텍 주식을 취득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절반 정도를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실적은 따라 나오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영상에 대한 그 인식 기술이 상당히 지금 진일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사의 어떤 그 경쟁을 조금 이제 부실시키고 오히려 그 경쟁을 좀 이기고 있는 경쟁에서 굉장히 좀 앞에서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종목이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일단 보고 자화전자는 뭐 최근에 그 손떨림 방지제라 해가지고 카메라 모듈 중에서도 이제 OSI 손떨림을 방지하는 쪽에서 좀 기술력이 좀 상당히 이것도 진일보한 상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화전자도 하반 경쟁을 보여주고 오히려 좀 반등을 좀 모색해보는 게 시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삼성전자로 인한 악재로 인해서 부품주들이 다 안 좋게 볼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삼성전자 외에도 다른 그 고객처를 좀 갖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이 이렇게 확보된 그런 종목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연우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가 않아서요. 빠르게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연우는 오늘 종가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 4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연우까지 가격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희승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과 5인의 전문가들의 종목 컬렉션을 들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치주 발굴의 대가라고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이 중장기적 투자 쪽으로 투자 성향을 맞췄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두셨는지 궁금한데요.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서한이라는 종목인데요. 대구 네.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 그리고 도로 건설, 토목공사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인데 사실상 관급공사 중심의 어떤 공공사업을 하던 업체에서 최근에 이제 뭐 2, 3년 정도 전부터 대구 지역의 주택 사업 그리고 점차 수익이 되는 사업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아진 회사고요. 아파트 대구 지역 좀 열기가 뛰어날 때 계속해서 100% 분양률을 기록을 하면서 사실상 주가가 한번 튀었던 적이 있었지만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오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3분기까지 이어지는 호실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금호 서한 이다음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 자체가 준공을 하면서 준공이익이 3분기 때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2016년도에 각종 이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 PER이 4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의 건설 경기 우려를 감안해도 저평가라고 보여지고 대구 지역의 첫 뉴스테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도시정비 사업이나 어떤 연계된 단독 사업에 대한 이득을 추가적으로 늘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택지 대행 개발로 2018년 이후에 분양 사업장이 확보가 되는데 타 지역의 어떤 건설사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차트도 모양이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가격은 제가 2,25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좀 그 정도 가격대에 온 것 같아서 일단은 좀 편입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표 가격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2,800원까지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2,100원 선, 61선 정도 선에서 이제 좀 이탈을 할 경우에는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강종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는요, 다양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에서 50달러 선을 뛰어넘기 굉장히 어렵죠.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슈 칼럼 시간에서는 홍춘욱 박사님과 함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또 재테크와 경제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마지막으로 핫 이슈 종목 순서에서는요, 제약주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